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기장꼼정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기장꼼정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형님의 영상 중에 내년 공무원 시험 박 터지는 이유라고 해서 올라온 영상이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2년 시험이 훨씬 더 박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저기서 신규 진입자들도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찰도 그렇지만 군무원도 의외도 엄청나게 몰리는 것 같고 새로 발들이는 초시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2022년 공무원 시험이 역대급 박 터지는 이유와 내년 채용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거 고민 사연이라기보다는 질문이네요. 이건 사실 이미 되었던 겁니다. 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자, 군무원과 경찰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뻔한 겁니다. 군무원하고 경찰은 몰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영어가 빠지잖아요. 네. 이유인 즉슨 영어랑 한국사가 빠지잖아요. 네. 한국사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인증제로 바뀌죠. 맞죠? 점수 인증제로 대체되죠. 이것만으로도 몰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네. 자, 내년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꼼장원님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과목 3과목이죠. 경찰도 지금 3과목입니다. 경찰도. 아, 경찰 4과목이네. 과목이 어떻게 돼? 경찰학? 아, 경찰 이렇게 됩니다. 저기는 경찰학, 형법, 형소법, 헌법. 그리고 경찰인자가 특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경찰은 5과목 아닙니다. 4과목입니다. 야, 경찰은 이렇게 돼요. 자, 경찰은 내년부터, 2022년부터 경찰도 영어, 한국사 폐지돼요. 네, 폐지되고 경찰학, 형법, 형소법, 네, 헌법으로 교체가 돼요. 경찰이 좀 대폭적인 어떤 변경이 있죠. 다른 직렬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렬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회귀하는 겁니다.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직렬은 그냥 선택 과목 도입되기 전 필수 과목 그 시절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네. 원래 준비하는 차질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원래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필수 과목 그 직렬의 시험을 봐요. 대부분은. 그래서 뭐 일반 행정이나 다른 직렬은 사실 크게 이것 때문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부담이 없어요. 이제 뭐 선택 과목 때문에 뭐 손해보고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원점수제 아닙니까? 원점수제. 예, 원래 이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죠. 예.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야. 이거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장점이 없어, 사실. 장점은 그냥 일반 행정이 문어발시 시험이 가능하니까. 사실 일반 행정 좋으라고 만든 시험이에요. 일반 행정이 소방도 보고 경찰도 보고 기준도 보고 맞잖아요. 뭐 2가나 3가랑씩 하고. 일반 행정만을 위한 제도였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 행정 봐라.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과목이 겹치지 않으니까. 네. 경찰은 지금 4과목이에요. 4과목. 이게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몰리냐? 왜 몰릴 수밖에 없느냐? 일단 영어가 없잖아요. 영어가 없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영어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변별력의 차이로 옵니다. 왜냐? 공무원 장학생들이 대부분 엎어진 이유가 암기 과목의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많이 자빠져요. 경찰 같은 경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고리 하면 암기 과목의 일정 성적 유지가 돼요. 근데 영어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안 올려놓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막 과랑을 매내야지. 막 40점 맞고 어떻게 나머지 다 맞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다가 막 과랑 나와서 계속 떨어진 물먹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도 변별력이 있어요. 한국사도. 한국사도 이게 개인 간의 편차가 좀 심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과목이 없어지잖아요. 두 과목이. 순수 암기 과목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영어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 공부하실 분들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 영어입니다. 근데 그 영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암기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순수 암기 과목만. 준비하기 편해지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몰리는 거예요. 물론 경찰 시험 보려면 뭐 국문도 마찬가지고 영어랑 한국사 자격증 따야 된다. 근데 저게 따는 게 쉽잖아요. 네, 쉽습니다. 한국사 경찰 같은 게 상급인가? 맞죠? 볼게요. 자, 일단 영어랑 한국사가 검증된대요. 자, 순경은 3급만 따면 돼. 3급 솔직히 따는 거 쉽잖아요. 3급. 경찰관들 3급만 따면 되고요. 한국사. 그리고 영어는 500 토익 기준으로 550점만 넘기면 됩니다. 550점. 550점 위로만 넘어가면 합격이에요. 550점 맞고 900점 이상을 맞고 그냥 인증만 하는 거지. 그거 잘 맞았다고 뭐 누구 올려준다거나 내린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따는 거 얼마 안 걸릴 거야 아마. 두세 달만 빡세게 하면 될 거예요. 한국사는 뭐 몇 달 할 필요도 없지. 이제 상급이면 그냥 답만 외워가 달달해 해가지고 반만 맞추면 되잖아요. 네, 550만 컷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몰릴 거예요. 애초에 경찰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몰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몰릴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잖아요. 영어랑 한국사가 없어지는데. 사실 이거 두 개 때문에 못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거 두 개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넘어온 사람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영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넘어오십시오. 마음껏 준비하십시오.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순수 이제 국무원과 경찰은 순수가 암기 과목 직렬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물론 형법, 형섭도 이해가 필요하지만 솔직히 거의 암기라고 보면 되고 법은 또 암기입니다. 법도. 경찰하고 완전 통암기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 그냥 암기만 남는 거죠. 그리고 국무원도 마찬가지로 암기만 남죠. 예, 누가 더 많이 외우냐 싸움입니다. 많이 보고 암기 싸움 별거 없습니다. 장관도 해봤지만 아시고 저도 뭐 많이 해봤지만 암기는요 그냥 많이 보고 많이 돌려보고 많이 본 사람이 이득이에요. 국어 없습니다. 국무원은 국어가 있겠네. 국어도 나름 암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암기 과목 진열이 되죠. 암기 싸움, 순수 암기 싸움. 근데 세 번째, 암기 과목만 남다 보니 기존의 시험 때보다 암기 과목을 더럽게 얘기하기 그렇고 지저분하게 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이게. 네. 문제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찰 시험의 경우 네. 박스 문제로 도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암기 과목도 변별력을 주려면 줄 수 있어요. 네, 줄 수 있는데 경찰은 변별력을 주는 방식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박스 문제. 그냥 박스가 아니라 개수형 박스 문제.
이게 사람 돌게 하거든요. 다른 직렬은 없는데 경찰에만 있는 이 문제 패턴인데, 개수형 박스형. 이게 뭐냐면 다음 중 해당 박스의 지문을 보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이게 왜 골 때리냐? 그 지문 중에 하나는 몰라도 다 틀립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에요. 그냥 개수입니다.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교차적으로 맞춰보면 다 몰라도 한 3개만 알아도 이렇게 맞추면 답이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남발입니다. 근데 경찰이, 제가 예전에 쳤을 때는 개수형, 박스형. 자, 이걸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감을 못 잡으시는데, 이 개수형, 박스형이 좀 골 때립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을 쳤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점수가 오락가락 심하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박스로 문제가 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확실합니다. 이거는 경찰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험생들 많이 조졌어요. 네. 저도 이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몰라도 다 틀리는 거예요. 네. 하나만 몰라도, 한 개가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람 돌게 하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를 어디서 보지? 기출문제 다 없애버렸나? 기출문제가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자, 옛날처럼 안 보이네. 문제가 굉장히 더러웠어. 이게 좀 사람 미치게 하는 문제. 이게 있네. 찾았어. 자, 한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 보고 나시면 생각이 틀릴 겁니다. 자, 경찰 문제를 본본을 보여드릴게요. 자, 경찰이 이때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이거 없는 게, 자간을 왜 이렇게 작게 하지 경찰은? 네. 자, 일단 보고 나서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뭐 보여줘도 상관없잖아요. 뭐 이미 사람들한테 다 공개된 거니까. 와, 이거 눈 아프다, 눈 아파. 이런 문제를 풀고, 야, 필기할게 그랬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안 내는데, 보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문제를 풀었던 그 원본이거든요. 와, 글씨체 봐. 와, 자간 봐봐. 눈 아프지 않습니까? 와, 자, 경찰, 이게 비포 형제 나오거든요. 글씨 봐. 와, 따닥 붙여가, 이게 맨 처음엔요, 이거 보는 순간 눈이 아파요. 자간 보세요, 자간. 와, 이 문제를 풀고 필기할게 그랬습니다. 봐봐, 여기 보시면 6번 문제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설명으로 맞는 거 모두 몇 개?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도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4번 문제. 한국경찰의 역사. 자, 설명으로 모두 맞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4개를 다 알아야 돼. 하나만 틀려도 날아가죠. 하나만 틀려도.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15번. 다른 직렬에는 거의 없어요. 경찰에만 있는 거야, 이게. 경찰 문제 사학하던 이유가 이런 박스형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어려웠던 걸 기억나거든요. 자, 통고처분, 기억, 니은, 디귿. 보이시죠,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른 직렬은 거의 박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직렬도 경찰차를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내면 80점, 70점 나오는 거야.
자, 수사는 좀 쉬운 과목이니까 자, 박스형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네요. 개수형 박스형. 자, 형법 보시면 형법도 박스형 보시죠? 여기 박스형 1개, 2개, 3개, 4개. 봐봐요. 내가 말하는 개수형 박스형, 개수형. 개수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건 양반이야, 이거는. 자, 개수형 5개, 6개.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옛날 문제인데, 옛날 문제가 경찰이 더 더러웠거든요. 장강이 보이십니까? 이 문제를 풀고, 예, 필기 합격했습니다. 장강이. 저기 비포 용지도 나오면 저기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저기 인쇄가 그때 안 좋았거든요. 원본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주시 모르겠지만. 그 시험장에 직접 푼 거 있죠. 저거 들고 올 수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예. 그러니까 지금 개수형 박스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찰이. 옛날보다 문제가 더 깨끗해. 근데 아무래도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수험생 간의 수험생 간의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하려면 저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더럽게 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미 경찰은 예전부터 이 문제를 더럽게 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거죠. 국무원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무원은 뭐 국어에 난이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내가 봤을 땐 개수형 박스형으로 다시 도배가 되는 시절이 올 겁니다. 저게 변별력 쪽이 딱 좋아요. 사람 잡습니다. 문제 풀 때는. 왜냐하면 하나만 몰라도, 하나만 긴가민가 해도 다 틀리는 거야. 사지선다는 그냥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쉬워요,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 빠르면 5초 안에 풀려요. 예. 네. 다음 주에 틀린 거 찾는 게 제일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거저예요. 제일 무난한 거야.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명확하게 틀린 거. 나머지 세 개를 볼 필요도 없어요. 문제 풀 때는. 근데 박스는 다 알아야 돼, 다.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저 예전에 박스 풀 때도 하나 몰라가 틀렸어, 하나. 저게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 가면 4개를 다 아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 헷갈려가지고 그걸로 막 4번 5분 개기다가 찍었는데 막 하나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국무원도 박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저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게 아마 수험생이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박스 지문을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무원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다른 걸로 변별력 줄 수가 없거든요. 영어가 없잖아요. 영어랑 한국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이 수준을 너무 박스를 안 내면 사람들이 다 맞춘단 말이에요. 다 맞추면 합격자를 가려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변별력을 줘가지고 좀 수험생 간 실력 격차가 나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너무 쉽게 내도 문제야. 어렵게 내도 문제예요. 적당하게 내야 되거든. 그래서 적당하게 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가지고 막 개나 소나 다 90점 100점 맞으면 이러면 또 그분들도 욕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어렵게 낸다고 또 수험생 힘들다고 해서 밀어 넣어가지고 그분들 욕먹고. 예. 그러니까 적당히 내야 되거든. 적당히 내면서 이 사람들은 실력을 좀 갈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박스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사실 뭐 뻔한 얘기인데요. 제가 꼼장어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신경 쓰고 식하면 본인 공부만 힘들어져요.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저 2010년 2차 시험을 봤을 때가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꼼장어님?
제가 저때 이제 첫 필합 했을 때 2010년 2차 저 아까 저 문제를 풀고 필기 합격했었거든요. 그때가 24명 모집이었어요. 24명 24명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지원자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920명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74.7대 1이었어요. 그때 보고 나서 약간 좀 멘붕이 좀 심하게 왔어. 많이 지원해도 한 40대 1은 되지 않을까? 에이, 그 이상 안 될 거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엄청 많이 지원한 거예요. 그때 광주가 제일 높아. 광주가 적게 뽑아서 이제 광주가 100대 1인가 그랬고, 그 다음이 경찰이었어요. 2010년에 그 정도 지원했어. 겁을 엄청 많이 먹었죠. 근데, 내만 잘하면 돼. 내가 정신 차리고 잘 맞으면 통과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하니까, 실제로 또 이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많은 사람 어떻게 제껴 하면 사람이 겁먹어서 안 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요. 수험생이면. 그냥 내가 잘 맞으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거 나온 거 다 맞추면 장땡이야. 그럼 무조건 붙어.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맞춘다. 무조건 다 맞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공부한 단원에 있어서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모르는 건 틀려. 상관없어. 모르고 못 봤던 거 틀려. 대신에 내가 공부한 단원이나 내가 충분히 숙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문제를 아무튼 꼬아내더라도. 내 공부만 철저하게 하고 기본기에만 충실하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나머지 모르는 건 다 찢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떨어진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도 있는데 실력이 없어 떨어진다기보다는 아는 문제를 실수해서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아요. 아는 문제. 네. 아는 문제를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니면 긴장해가지고 지문을 제대로 못 읽고 해가지고 틀려서 실수해가지고 컷을 못 넣는 경우가 커다해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시험을 하면서 합격을 여러 번 해본 결과는 아는 문제만 다 맞추면 필컷을 그냥 넘습니다. 아는 문제만 다 맞추면. 저도 실수를 했었어요.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폭탄 문제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정말 사악하게 꼬아내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외의 거는 다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외의 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내가 아는 단원에 조금이라도 받는 거는 어떤 식으로 꼬아내더라도 다 맞춰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아는 문제만 확실하게 맞추면 필합은 문제 없다. 경쟁률이 어떻게 되더라도.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 가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을 발휘한 사람보다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만 잘 발휘하면 돼. 경쟁률 그딴 거 중요하잖아. 그런 마인드로 가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안 했으면 나는 그냥 도둑놈이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래도 피해 합격 3번 했잖아요. 빡셀 때. 대량 채용이나 소량 채용할 때 한번 했었잖아요. 나는 증인 아닙니까? 물론 최종에서 엎어지긴 했지만.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에 실수한 사람들 계속 실수해요.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망치는 사람 망칩니다. 안 망치면 사람이 아니죠. 기계죠. 망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시험에서 성적보다 잘 나오는 사람보다 못 나오는 사람 월등하게 많아요. 실제 본인의 실력보다 실력 발휘하는 사람보다 못 발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특유의 한 장 더. 채용 시장까지 길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팁을 받았네요. 그
사람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시간 안배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시간 안배. 시간 안배가 뭐게? 시간 조절. 그러니까 평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내가 아는 게 있어도 시간 조절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괜히 막 이상한 문제 붙잡고 막 시간 이렇게 계속 지지 끄다가 막판에 아차 싶어가지고 답안지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매년 등장해요. 매년 어느 직렬을 가도 그런 사람 꼭 있어요. 한 교실에 4~5명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시간 너무 많이 끌어서 발목 잡혀가지고 정작 풀어야 되는 문제를 못 봐서 시간 촉박해가지고 답안 하다가 마킹하다가 한 칸씩 밀려서 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직렬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 그 OMR 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 마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비 마킹. 그냥 사인펜에 바로 마킹을 바로 원테이크로 마킹을 해야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기 마킹이 안 되긴 한데요.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약간 연필로 약하게 하면 괜찮아요. 약하게. 그러니까 살짝 스치는 정도.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되고 연필 같은 거 챙겨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연한 연필. H계열로 이것도 팁인데 연한 계열 연필 하나 챙겨 가지고 약하게. 네. 약하게 하면 어차피 그거 인식 못 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체크하는 대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플러스펜 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펜 절대 하면 안 되고 약간 연한 연필 있죠. 연한 연필 한 발에 챙겨가요. 그거는 뭐 아마 감독관이 그 치워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용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제가 2가지 팁을 드릴게요. 시험장 갔을 때 일단은요. 자리에 앉고 나서 책상이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테스트해야 됩니다. 책상을 이렇게 당겨 봐야 돼.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분명히 아구가 안 맞아요. 밑에. 우리나라 책상은 이거 못 맞춰요. 이게. 그러면 A4용지 같은 거, 뭐 종이 같은 거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높이 맞춰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흔들거리면 이게 별거 아닌 거 굉장히 예민해지거든. 실제 시험장 하면. 숨도 가빠지고. 그래서 책상 만져보고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요즘에 또 그 학교 책상이 높낮이 조절이 돼요. 우리 때랑 틀려.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도 본인한테 맞게 조절하시고. 예. 그리고 반의 시계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스탑워치가 들고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 스탑워치 아마 반입이 안 될 거예요. 스탑워치 반입 안 되죠? 시계 반입 안 되죠, 그리드님? 저도 예전에 딱 한 번씩 이제 스탑워치 반입인데 그 외에는 반입을 못 했었거든요. 경찰도 약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게. 경찰이 근데 좀 많이 빡빡하긴 해, 시험 칠 때만.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직렬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스탑워치 챙겨가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가 어느 위치에 근데 스탑워치는 챙겨가시면 이게 좋을 거예요. 스탑워치는 뭐 좀 빡빡한데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시계를 돌려보기 힘들어요. 예, 시계가 보통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밤마다 어디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시계를 가져오는 게 낫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험장에 무조건 일찍 가세요. 시간 맞춰서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일찍 가요, 그냥. 일찍 가가지고 저는 그냥 일부러 그냥 그냥 그 고등학교 한 바퀴 돌았거든요, 몇 바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9시 시험이니까 8시 반에 가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일찍 가요. 어차피 10시 시험이 9시 입실이니까 뭐 좀 일찍 가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찍 가야 그냥 차차 타고 가, 그냥. 괜히 그러다가, 괜히 그러다가 있잖아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괜히 시간 딱 맞춰서 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9시 전에 입시를 해야 되거든요. 입시대에서 9시 넘어가서 안 받아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변수라도 줄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제 성적을 가늠하기보다는 좀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바로 답이 나오는 거 빨리 풀어서 시간을 벌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남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100분이잖아요. 100분이면 한 70분 만에 다 풀어야 됩니다. 70분 만에. 좀 여유있게 시간을 남겨야 돼요. 막 80분 다 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한 70분 정도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숙달되면.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꼼장어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무원하고 경찰에 많이 들어와요. 이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던 거예요. 수험 전문가분들, 강사분들도 이쪽에 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을 낮춰놨잖아요. 경찰은 100분입니다. 100분. 100문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내가 실수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진짜 뻥 아니고 진짜거든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 틀리지 않으면 실수 안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네, 무조건.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경륜일에 쫄지 마세요, 절대로. 경륜 쫄지 마. 그럼 75분이면 한 60분 안에 풀어야겠네, 60분 안에. 6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빠른 사람은 40분에도 풀 겁니다, 아마.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좀 제가 얘기한 그 팁들이나 아니면 저 합격자분들, 우리 장건강님도 공무원이고, 제이 그린드님도 공무원이니, 이제 예비 공무원 되실 분이니까, 이 시험 빨리 끝내야지, 이 지긋지긋한 시험. 이 뭐 좋은 시험이라고. 현직 가서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건데. 네. 공무원 시험 무조건 초전 박살내서 단기로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컷을 합격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원테이크로 끝내는 게 최고예요. 뭐 필기 합격 10번 했더니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거. 네. 수석을 합격에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어떻게든 빨리 한번 제대로 심기일전 해가지고 한 번에 붙어가지고 한 번만에 그냥 면접까지. 네. 원패스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한 것 좀 잘 들으시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올해 최대한 기본기 많이 쌓으셔가지고 내년에 꼭 승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꼼짝언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